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편리함과 혁신으로 포장된 디지털 금융의 눈부신 미래가, 다른 한쪽에는 우리의 자유를 올가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통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달콤한 약속을 품고 성벽 안으로 들어온 트로이의 목마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지혜의 씨앗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구독은 미래의 통찰을 놓치지 않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세계의 한 강대국에서 디지털 자산 명확화 법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법안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을 정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기술 혁신을 장려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법정 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안정적인 가치를 지니기에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매우 크죠. 이 새로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들에게 실제 화폐를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달 보유고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합리적이고 안전한 조치로 보입니다. 불안정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정부가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 주겠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통제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안에 빛나는 약속 뒤에 숨겨진 어두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 속에 숨어있는 법이니까요. 가장 큰 우려는 바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의 등장입니다. 이 법안이 마련한 인프라를 통해 정부나 규제기관이 우리의 돈에 특정 조건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특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만 한다거나 정부가 허가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거나 특정인의 계좌로는 송금이 불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거래를 차단하거나 동결, 심지어 회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로 만들어진 통제의 사슬, 즉 디지털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화된 원장에 기록되어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철학은 탈중앙화, 즉 중앙 권력의 개입 없이 개인과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실상 정부가 모든 금융거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 파놉티콘을 구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소비 습관, 자산 현황, 심지어 정치적 성향까지도 이 금융 데이터를 통해 낱낱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개념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개인의 삶이 국가에 의해 면밀히 감시당했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모든 온라인 활동이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과거의 감시 체제가 금융이라는 가장 민감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 법안에는 암호화폐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인 자산의 개인 보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본래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는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개인만이 아는 비밀키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허가한 기관에만 디지털 자산을 맡기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 손에서 빼앗아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대 금융기관에 넘겨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우려의 종착점은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출현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CBDC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사실상 CBDC로 가는 잘 닦인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둠으로써 사실상의 정부 통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시스템을 국영 CBDC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이 사라지고 모든 돈이 CBDC로 대체된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계좌가 동결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신 접종과 같은 특정 의료 정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 중 일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짐승의 표를 떠올립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도 샀거나 팔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전 세계 모든 금융거래가 단일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그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세상이 바로 이 예언의 현대적 실현이 아니냐는 두려움 섞인 목소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 해석일 뿐이지만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전례 없는 통제사회에 대한 깊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법안 지지자들의 반론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더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달러와 같은 자국 화폐의 기축통화 지위를 디지털 시대에도 굳건히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과 효율의 대가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우리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감옥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이 법안은 감옥의 기초와 강철 창살을 이미 설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이지만 내일은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져다줄 편리함의 열매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통제의 씨앗을 경계하며 우리의 자유를 지켜낼 것인가. 이 법안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발걸음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디지털 노예로 이끄는 트로이의 목마일까요? 판단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화폐의 미래는 곧 우리 자유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며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